이어서 이제 한국 양국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원칙 대사의 또 어떤 정신을 잘 계승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번 세션에는 이제 네 분의 발표자가 계신데요. 아까 오전에, 아까 1세션에 한 분이 먼저 하시고 조금 이석했기 때문에 네 분의 발제자분이 계십니다. 순서는 우리 청량역, 그다음에 원신창 교수님, 또 우리 김대식 대사님, 김민자 교수님 네 분인데요. 저희가 좀 시간이 이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10분 정도씩 좀 딱 시간을 지켜서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남은 시간 동안 혹시 좀 토론을 이어가볼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종합 토론 종합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그때 우리 요전 이사님께서 또 오늘 회의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또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리庄阳명 우리 의사장님부터 10분 부탁드립니다. 谢谢黄教授。今天非常荣幸能够参加这次的交流会。此刻的心情是非常的激动，也很诚惶诚恐。因为刘震理事长是我的领导，然后在对韩国的认知过程中，黄教授是我的引路人。所以在两位这个人生导师面前，还有在中韩中两国的这个各位教授和前辈面前发言，非常的这个有点诚惶诚恐吧。然后呢，如果有不合适的地方，还请各位前辈批评和指正。因为其实在忙着会务的工作，也没有太多的时间去准备，所以我想就我自己个人从今年7月份以来，这个参与到原测的这个项目中来的一些个人的感受和感悟，我自己是如何跟原测大师一步步的进行了心理的这种接触，然后给各位老师做一个汇报。其实一开始听刘震理事长来说原测的时候，我脑子里其实是一个很陌生的符号。因为跟金先生一样，我对原测法师的了解也是从零开始，所以一开始可以讲说是一个被动的学习。因为要参与到这个项目中来，所以开始去查阅相关的资料，去了解。所以一开始的这种印象就是原测法师，新罗王孙，庆州、西安，还有这个佛学巨匠，以及他世界文化遗产新教寺等等，就是这些关键词形成了我对他的一个初步的一个认识。但是呢，后来又听到，知道他是3岁出家，然后15岁来到了中国，终其一生近70年在中国又未能回到故乡，所以这一个情感可能是让我可以去想办法能够触及到他的。虽然我可能没有办法从佛教的这个层面上去努力的接近大师，但是作为一个普通的人，他也是一个普通的有血有肉的人，这份感情我可以去无限的去想象和靠近他。所以从7月份我开始了解到他，后来我跟着刘震理事长，我们一遍遍的走进新教寺，去跟中韩各界的朋友去谈原测法师的故事。后来我又随同刘震理事长去了钦州，走在了钦州的土地上，感受到新罗王朝延续到现在的这种气息，去想就是这样一个土地，培养出了这样一个卓越的灵魂，所以想要尽一切的发动自己的这种全身的这种五感去想要去靠近大师，所以就给自己有了对
对它的这种理解，就慢慢的从一开始一个很陌生的一个符号，开始变得立体和丰满起来，变成一个有血有肉的一个人物形象。然后原策大师的这个故事也得到了中韩各界的这种高度的关注。我们在跟这个就是中韩各界的这个专家，包括像总领事呀，像王教授呀，还有这个包括西安市的外办主任，陕西省外办主任、副主任，还有陕西省的省长都来深教寺调研，就是感受到了他们对原策项目的这种高度的重视。然后我也在这个跟各位老师的交流和学习中，也是获益匪浅。然后随着自己慢慢的对他的了解深入，也是开始有一种念头就开始诞生，就是我作为我自己，我又能为他做点什么，就是这种想法开始诞生。但是我作为就是已经超越一个工作的层面，可能是作为自己主动参与到这场中韩的人文交流中，我作为一个普通的人，我又能做点什么？我们说注意力所在的地方就会有能量在流动。我从刘震理事长和黄教授身上，从各位老师身上感受到了这种能量，然后我也借助这股能量，然后参与到了这场交流中。我也希望接下来能将这个能量传达给更多的人。所以我对法师的了解从平面走向了立体，从知识走向了情感，也从学习开始走向了实践。所以现在有了我们提出的这个原策回乡的计划，我想就是我们可以以此为契机，然后呢推动更多的人参与到这场交流中来。比如说这只是我们的一个浅显的一个想法。比如说我们在学术上可以继续推动对法师历史篇章的发现和研究，在地方交流上可以以西安钦州结好32周年举办原策法师相关的活动，还可以举办中韩青少年的，比如说原策法师的绘画大赛、故事大赛，邀请中韩的媒体走进钦州、走进西安进行采风和报道，以及刚才我们有提到的拍摄原策法师的纪录片，或者甚至编排玄奘与原策法师相关的这种秦腔艺术剧目等等。就是我想就是可以通过这样一个契机，我们让更多的人参与进来。我自己就是参与的一份子，我也从中受到了很多的洗礼和获得了很多这个成长。所以我想通过这样的一个故事，更多的这个中韩的民众心生了亲近，增进了理解。这个本身就是对国家、对促进两国的友好是一个非常有利的一个事情。我相信当时更多的中韩朋友因为原策法师的故事心生亲近，增进了解，但更多的学者因为研究法师而展开更深入的交流与合作。更多的年轻人因为这个故事而愿意走进对方的国家的时候，友好便会落地生根。我想说，就是原策法师为我们后代构筑了这样一个跨越千年中韩友好的一个桥梁。我们作为后辈，想要去守护好这个桥梁，让它在现代依然熠熠生辉。更多的是，我也想尽自己的一份力量，做一个往大的说，做一个引路人吧，带领更多的人，尤其是年轻人，能够踏上这座桥，看到对岸的风景，了解对岸的人，结识更多的朋友。我想，我愿意尽自己的一份努力，然后做出自己的一份贡献。谢谢。이어서 바로 우리 원장님. 好，今天坐在这，喂，好的，好 OK。各位老师、各位教授、专家、各位
各位老师、专家，大家下午好。我今天发言一波一生一世界，一脉相承养国情。从秦腔大唐玄奘谈文化互鉴与民心相通。其实这个前面专家老师讲的非常好，我都一一不说了，我都想从4个层面，就是我对玄奘的诠释，对佛教的认知，我想谈一下。第一个，我在2015年，其实最早是14年就启动这个项目，启动是我策划，我找编剧，组建团队，就主创团队。这个做起来其实也就是2015年的3月14号，给习总书记跟莫迪在大雁塔这个会面，晚上就看大唐玄奘大秦之乡。由于种种原因没有完成，这个历史节点最后推到2015年的9月17号正式上映。但在这个过程中间呢，发生了许许多多是我一生难忘的、人生难忘的很多点点滴滴，我想要分享给大家。第一个，我去见这个编剧赞志龙，是湖北的重点编剧，他写过《禅灯》，他对佛教非常认知我去跟我爱人还有我的女儿，在回来的路上，我定了后回来的路上都发生了车祸，这个也说不清道不明。有一个大卡车拉着60吨的大煤，就在这个西安到这个太原，我们回这个路上，我看透视镜，我看那个车滑下来，我一脚油门，车就冲过去了，冲过去那个车就翻下来。如果说我慢半步的话，那可能就是我们一家3口车毁人亡，这是第一个。第二个，我在终南山3000米，海拔3000米去背一个香港出家的高僧，失去了几百万年薪，他出家了。我说他为啥在金钱的诱惑下，这个玄奘一样吗？一个人的信仰，对信仰的追求，民族对信仰的追求，这个特别重要。我就去看他是什么一个状态。当时凤凰卫视也去了，我是清晨可能5点8起了，从西安一直到凌晨当天的12点，去也是没下雨，进了山终南山，下雨了，大雨了，那个路特别的贼，只能上一个手提拖拉机里，打上20到30个方向盘才能转一个弯儿。雨大了，手机没信号怎么办？我说我去不成了，我就放弃了。我爱人在这个副驾驶坐着，我在开车了，车门都开着。如果是窜下去的话，也是车毁人亡。头下来后好，没窜下去，我反正开下4个轮胎全爆胎。这是第二个。第三个发生了什么？我戏马上就要上演了，我这个锁骨一个抢背下去，骨折断裂了。你看这个戏怎么演？主创团队将近200个人，包括导演、舞美等等，这个戏演不成，这个项目就无法交，这是国家投资的政府投资的。哎呀，我就去了一个中药在咱们建设路有个中药店，它马上就好了，这也是一个奇迹。这个就说是在排练这个过程中，那个3起3落，好了不行了，好了不行了，就是我还就是有一个信念，坚持，就是玄奘取经救81难，我们算什么？最后这个戏就是在2015年9月17号搬上舞台，参加了一带一路西安国际丝绸艺术节，也拿到了大奖。这是有遗憾的一点，中影也看上了，可能配这个电影没有配成，虽说有点遗憾，不遗憾。这次我接触了这个原策
我有想法，我也有团队。如果在有限的时间内，我想把原册也搬上，用秦腔搬上戏剧舞台。我想给佛们做一点事，人一生做一点事，我感觉是最有意义的。最后呢，我想用玄奘一句话结束今天的发言。玄奘法师的一句话与大家共勉啊：路虽远，行则将至；事虽难，做则必成。愿我们都能带着这份信念，勇敢地走向属于自己的人生旅途。谢谢大家。네, 다음은 우리 대사님. 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김대식입니다. 먼저 우리 한중관계 한중 오랜만으로 진전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개최해주신 형제오자님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참석하신 중국, 한국 지역 의사들께도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회주신 주신 이사님, 그리고 공연하신 고백에서 교수님, 제스백께서 영광입니다. 저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주로 젊었을 때는 유럽에서 주로 다녔고, 여자 시절에는 오만하고 카자흐스탄에 지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외교관으로서 또 세계 정세권도 저는 지각을 있기 때문에 이제 황재우 교수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제가 우리 원칙 대사님을 고려해 가지고 또 우리 한중국을 얼마큼 더 새롭게 수답시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공공의 요즘에 핫한 전 세계 그 외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공의 측면에서 제가 한번 좀 얘기를 꾸며달라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제가 마지막 대사였던 카자흐스탄 시절에 우리 독립영신 홍범도 장군 유해를 제가 공안하는데 기획도 하고 또 협상까지 마음을 짓는 그런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 대사님도 아까 그 소개를 통해서 우리 귀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두 프로젝트가 시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범도 장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세션에서 우리 원칙 대사님의 그 삶과 사상, 그야말로 그 보견산이 우리 동아시아 문명에 남긴 그 큰 족적을 실감하게 됩니다. 장안에서 일반을 하셨는데요. 우리 고승이시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초탈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마음 한켠에는 그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간절한 고향에 대한 향수, 국에 대한 그런 애정들이 녹아서 1300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양국 관계를 잇는 그런 고귀한 고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양국 관계를 보면서 외교관으로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축들이 있습니다만, 양국 관계가 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이제 강화되기 위해서는 각종 레벨에서, 각종 분야에서 그런 교류와 접촉이 계속 심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황주희 교수님은 잘 압니다만, 황주희 교수님은 재밌는 비유를 하나 꺼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그 총나라 선상 제갈량께서 조조랑 장군한테 준 세 가지 보물을 그 비유를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황 교수께서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첫 번째 고리를, 첫 번째 주머니를 청년,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또 지방 교류, 뭐 이렇게 그 분야에서 교류력이 강화되면 우리 양국 관계가 튼튼해지라 이런 이제 고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뭐 거기 충분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오늘 소위 주제도 되고 또 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같은 원축 제사가 후대가 됐습니다만은 양국 간에 쌓인 인문 문화적인 그런 공통 분야를 활용하는 분야에서의 그런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어서 4가지 주머니를 활용하면 양국 관계가 더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불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자꾸 인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유진 이사님께서도 그 인연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고영석 교수님께서도 그 원칙대사 공부를 하시면서 원칙대사에 이렇게 한국하고 이렇게 연결 고리를 발언하셨다는데 드디어 이런 그 발언들이 사람들의 발언들이 양국 관계를 다시 또 이렇게 이어가는 게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 유해공안이 우리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에서 얼마나 큰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제가 좀 잠시 소개를 하면 이와 비슷한 그런 작업들이 우리 한중 관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 대사를 여기를 마무리하면서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우연하게 거기 가보니까요 우리 홍범도 장군이라고 중국 지도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의 영웅 중의 영웅이십니다. 그분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극동 지역 연해주 지역에 계시다가 그때 당시에가 이제 소련이 혁명기였기 때문에 이분도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소련 국민이 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스탈린이 1937년에 또 여러 가지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던 우리 극동에 있던 우리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홍범도 장군께서도 노년이셨는데 그때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가 당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한 7년을 사시다가 75세로 사망을 했고요. 거기에 사망했는데 그때 고려인들이 이주된 사람들 한 10만 명 이상이 지금 카자흐스탄 국면에 오고 있는데 그 카자흐스탄 국면에 대한 이제 또 카자흐스탄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고려인들이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배려 이런 것을 또 소수민족에 대한 포용 차원에서 우리 홍범도 장군 그 묘소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또 특정 거리를 홍범도 장군 이름을 따서 홍범도 장군 거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존중을 해주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대사로 부임했는데 제가 3년을 근무를 합니다. 부임하자마자 저는 홍범도 장군이 거기 계시다는 것이 제가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홍범도 장군을 좀 한국에 모셔야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도 그렇고 우리는 또 남북 간의 전쟁도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겨우 독립하고 지금은 엄청난 세계 10대 강국 정도로 우리나라가 융성을 했는데 우리 독립의 영웅을 갖다가 그렇게 애국 그 험지에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은 우리 후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하에 홍범도 장군을 모실 것을 국내로 모실 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고 또 정부에 승인을 해서 제가 대사 시절에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홍범도 장군의 협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그쪽에 있는 고려인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 상황은 일률 상황이니까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어쨌든 설득 끝에 그 사람들이 반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021년도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제의 큰 일제로 벗어나는 나라가 이제 광복한 그 주요 국가 기념일인데 그 계기로해서 홍범도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까 많은 김경도 의사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원칙대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서도 홍 장군이 그런 큰 역할을 하시면서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좀 사라진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시 오니까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 국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어떤 역사적 영웅에 대한 그 소원함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니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홍군장을 기댄 사업들이 막 지금 한박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민족 정체성이랄지 문화에 대한 자부심 여러 가지 이 홍군장군이 돌아오시는 계기를 해가지고 더 상향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모셔올 때 카자흐스탄 정부가 저희한테 해주신 그 협조와 지지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크게 아주 그냥 마음 깊이 이렇게 박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반환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반환 그 행사가 공공기가 우리 영국에 들어올 때까지 모시는 이런 상황도 방영이 되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이게 엄청난 큰일이 당시 각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 그 일에 협조해준 카자흐스탄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사, 그다음에 그 평가가 일거에 그냥 대대적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심중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데 이것은 우리 외교관들이 정부의 전부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한다면 3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일일이 할 수 있는 이거야말로 공공의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였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한국 관계에서도 한중 관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가 원축대사입니다만 원축대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양공계를 문화분야에서 공공의학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금 원축대사님께서는 들어보니까 와보니 훨씬 더 여러 분들께서 왕성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귀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된다 하니까 들어보니까 좋은 실행 가능성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중국 쪽에서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세계 문화유산의 이 등재가 돼서 우리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 유해가 이쪽으로 오신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다. 현실적인 그런 얘기다. 일단 등재가 된 상황이고 또 1300년이라는 그게 이미 중국의 역사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묘가 있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의 모델 적용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방법은 있겠다. 제가 홍범도 장군 모실 때는 홍범도 장군은 돌아가신 지가 한 100년 채 안 됐고 카자흐스탄 역사에 처되기까지는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해를 우리가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근데 그 모셔올 때 많은 반대가 일중 하나가 홍범도 장군이 태어날 때 거기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 정신적 지주였는데 그분을 떠내보낸다는 게 우리가 좀 너무 섭섭하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 예를 좀 역으로 이용을 해서 여기는 이미 유네스코까지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반환의 그런 명목으로 우리 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립학이랄지 또 점상 얘기가 나왔죠. 성상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가 반환에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 원한 성상의 원본 그다음에 사리의 거기를 원본은 당연히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이게 반환의 형태로 보면 시안 정부나 아니면 중앙 정부가 이 사립탑이랄지 아니면 그 성상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이죠. 정부 차원에서 잘 이렇게 다시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해서 그것을 한국에 보내면 원본은 중국에 있대. 그러나 또 중국 정부가
이걸 충분히 어떤 외교적 소재로 이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 복제품을 보내는 거 원본이야 못하겠지만 이렇게 보내면 양국 관계를 이렇게 하는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중국 관계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또 이 공공외교 차원 유사한 차원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가 계십니다. 안중근 의사는 홍범주 장군보다는 좀 뒤에 있어야 되지만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중국, 일본, 한국에서도 가장 우리 일제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알려진 분일 겁니다. 근데 그분 유해도 그때 이도우미를 이렇게 종교를 가하면서 잡혀서 이제 재판 그 감옥이 중국 여순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근처에 묻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양국 정부가 이 간헐적으로도 뜻 있는 인간들이 이 유해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시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들이 모여졌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아니 또 찾는 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직접 인물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같은 과정에 이걸 잘 모르는데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완전히 유해 발굴이 막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철저한 조사를 양국이 해봤는데 그게 결론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내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거기에 무슨 또 큰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그걸 또 파헤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중국 쪽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안중근 의사께서 의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돌아오신 거가 계기가 돼서 지금 많이 국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정부의 지금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의 정부들은 역사식이 강한 그런 정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독립 영웅들의 그 유해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크고 굉장히 정책적으로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돌아올 수 있으면 여러분 또 중국 정부하고 밀접한 또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많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양국 간에 교환된다는 것을 중국 정부한테 전달해서 안중근 의사가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안중근 의사야말로 최고의 그런 어떤 양국 관계의 공공의회에서의 시너지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외교부 생활에 크게 출세는 못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이 역할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외교장과 도서라고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군대가 우리 그 개항기에 우리 애규장각이라는 그 왕실 도서와 유품을 강제로 이렇게 가져간 그런 사례인데 그 애규장각 그 도서 유품을 반환 협상도 제가 마무리를 짓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20년 후에 그때가 2001년도에 돌아왔는데 2021년도에는 홍보장을 모셔오게 되는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칙 대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양국 관계의 인연들 잘 발휘돼가지고 지금도 우리 한중 관계는 영원 역사가 오래 깊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또 그동안 최근 잠시 한중 관계가 그렇게 초창기보다는 조금 다소 소원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로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 주 곧 있을 때 예표를 기회로 가지고 신빈 주석과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로 만나가지고 양권을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신들은 대화가 이루어질 건데 이런 원칙 대사의 어떤 주요 프로젝트 또 우리 양국의 공통의 그런 문화 기반으로 하는 이런 교육 이게 심화되면 우리가 우리 옛날 교육보다도 훨씬 더 현대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법원장과 엘비장과 문제할 때 좀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어떤 역사적인 유물, 어떤 문화 유적들이 그동안에는 그 한 나라의 박물관에서 그냥 유품으로만 전시실에만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럴 그것도 하나의 교육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 현대적인 맥락, 양권을 복원한다고 이게 지금 중차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현대적인 맥락으로 아니면 현대적인 산업으로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걸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공공의 가장 어떤 실익이 되는 접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자 교수님. 네. 저 서울디지털대학교에 근무하는 이민자입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중국 정치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원측대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와서 사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당나라 때에 가졌던 당나라의 문화의 찬란함, 그게 중국 문화의 상당한 역동성이고 또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나라 문화의 찬란함은 개방성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원측대사가 대표적으로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15살의 경주를 떠나서 70년 이상을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인 못지않은 대우를 받고 아무런 차별 없이 그렇게 본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당나라의 불교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는 건 그건 바로 당나라가 가졌던 개방성이 가진 힘이었고 결국 당나라의 문화는 중국인들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사람들의 다양한 교류 속에서 당나라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에 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20세기와 19세기는 서방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케이프 데몬 헌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넷플릭스의 그 영화 때문에 막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한국의 K-팝이나 K-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힘은 사실 동방문화의 기초를 둔 게 아니라 우리가 50년 이후에,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미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저도 어릴 때 팝송을 듣고 우리 지금 40대, 50대가 전부 다 미국의 문화 속에 서방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 오늘날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서방의 문화가 합쳐져서 K-팝이나 K-드라마나 K-영화, 뭐 넷플릭스에서 한국에서 만든 영화들이 아주 히트를 치고 이러한 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21세기도 과연 우리가 서방의 문화에만 흡수돼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동방에도 문화가 있었고 그 동방의 문화의 핵심적인 지역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 기독교의 문화가 있다면 동방에는 불교 문화가 있는데 그 불교의 문화는 인도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불교를 만드는 것은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나라였고 당나라에서 인도의 문헌들을 다 번역하고 그리고 그런 번역과 그 중국식의 어떤 불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 원측대사 같은 이런 동방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문화는 개방성을 기초로 해서 발전할 수 있었고 그게 동방의 문화를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사실은 중국 다음에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당런지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당나라 내가 그 당런이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건 당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그
그들이 갖고 있는 좀 자랑스러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당나라 문화를 오히려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찬란한 역사적인 어떤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과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문화가 매력적인가? 라고 물은다면 아마 중국인들도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서방의 문화는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고 중국의 국력은 이미 미국과 이렇게 그 견줄 만큼 강대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의 강대국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어떤 중국몽의 실현은 경제적인 발전만 갖고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이 같이 가야지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당나라 시기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문화가 빛을 발산했던 것처럼 오늘날 1대1을 통해서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다 매력적인 국가가 되려면 저는 이 동북아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 좀 더 개방성을 당나라가 가졌던 개방성을 좀 받아들여서 인문 그리고 그 사회 이런 부분에서의 문화적인 교류의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좀 대범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대1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도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중국 문화의 중국감을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중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문화가 중국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개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 오늘의 그 G2라는 중국의 이 경제적인 어떤 힘이 만들어졌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문 어떤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또 개방적인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이 문화적인 힘을 확대하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출발점은 한중간의 인문교류의 활성화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공작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서울에 이 개설을 했던 것처럼 그만큼 한중간에는 공통점과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 역사적인 이미 교류를 해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도 한중간의 인문 교류가 중국의 매력을 확산하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살짝 한 10분 정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뭐 보충하고 싶다 뭐 그런 의견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 측분들도 좋고요. 한마디. 네네. 우리 김대식 대사님 또 이민자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공감되고 좋은 아이디어 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쭉 나왔던 것처럼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실크로드 프로젝트하고 거기 이제 선교사 탑이 포함됐다고 해서 이제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기본이 이게 채택된 문화유산을 전혀 변형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동도 불가능하고 일부가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 거지요.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 얘기 나왔듯이 그러니까 귀향이라는 게 상징적 귀향만이 아니라 살이라는 게 고성의 수행의 결정체 어떤 정골살이든 수행의 결과로서 마지막 답이 화장을 통해서 남은 어떤 그분의 삶의 결정체이자 부처님의 지신살이처럼 고성의 지신살이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돌아오는 의미 자체가 그분의 몸에서 나온 진신일 때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고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귀향 프로젝트에 가능하다면 사리도 전체가 왔다 가도 좋고
아니면 한과라도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거지. 불교 전통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한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명나라 때 조선의 광해군에게 저 남양주 봉인사에 사리 1과를 보냅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그게 이제 나중에 없어져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면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또 있던 사리가 없어지면 또 스리랑카나 이쪽 그 인도에서 다시 모셔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신라 때 신라의 고성이었던 그 자장대사가 당나라 이제 가서 나중에 당태종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하고 돌아올 때 사리를 100과를 모셔오거든요. 그 부처님 지신사리도. 사리라는 게 원래 부처님 전신에서 나온 사리지만 이게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8왕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늦게온 2왕에게는 한 왕에게는 사리가 없으니까 제를 부처님의 화장을 한 사리 말고 남은 위에 나온 제 있잖아요. 제를 모셔가서 제탑을 만듭니다. 회탑. 또 그것도 없을 경우는 이제 사리를 담았던 병을 모셔서 병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8개 탑에다가 회탑, 병탑은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아쇼카 왕을 계기로 기원전 2세기 정도 해서 이제 그 인도 전역에 퍼지게 되고, 그때 퍼져서 지금 동아시아까지 온 거거든요. 전 진신사리가. 그래서 사리라는 게 또 불교 전통에서는 하나의 사리가 이렇게 분골이 돼가지고 뭐 10개가 되기도 하고 20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분골도 된다는 전통이 기록에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도 그 기록에 보이고 하는데, 그래서 사리가 이렇게 부처님 그러니까 진신사리처럼 원척대사의 사리가 만약에 프로젝트 속에 들어와서 잠시 뭐 한국으로 올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일과라도 올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하나가 이제 여기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존상, 이 존상인지 모르겠지만 존상을 모셔서 경주에 어디에 모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결정된 게. 한 예를 제가 들으면 한국대학교 100주년 기념을 기념해서 2006년에 중국의 사회과학원의 종교부장 하시는 그 석소문 종교부장이 우리 동대 재단의 상임 이사였던 영담스님이 동대 100주년 기념해서 신라 왕자 출신의 그 구화산의 지장선사, 김지장선사의 그 등신부를 모셔오려고 20여 차례 중국을 다니면서 그분에게 사회가 동대 명예총장, 명예 박사학위도 주면서 뭐 저한테 국제학 수레일을 좀 해달라 해서 준비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불발이 돼가지고 못 돌아왔어요. 물론 뭐 그런 이제 그분이 그 스님이 소박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런던이나 파리에 신라 미술 5,000년 전 하면 경주 석굴암 내보낼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 그때 나선아 문화재 청장인가요? 그때 그 우리 유럽 방가사에서 83호, 73호 내보내달라 했을 때 못 내보낸다. 필요한 사람이 와서 봐야지 그 나라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뭐 경질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불발되니까 그 중국 그 안희성에서 그 구화산에서 그 등신불과 똑같은 모습의 목조상을 만들어서 우리 동대 정가군 그 법당, 광해군 때 그 정전이었던 그 정가군 법당에 보내가서 3일간 모셨다가 강남 보훈사에 보러 모셨다가 지금 동대 경주 캠퍼스 본관 100주년 기념관 로비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긴 합니다만은 원척대사의 경우도 사리가 모셔지거나 분가에서 오거나 분가에서 한 거라도 기정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존상으로라도 지금 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경주라고만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서명종 대한민국 유식종 우리 종정 스님하고 주지 스님을 연결해서 청했던 것도 사실은 그 사리가 귀환되거나 어떻게 되면 이 불교 고성의 사리라면 마땅히 절에 모셔야 되니까 경주에 어느 절, 뭐 조계종이 좀 선종을 펴봐가지고 전체가 다 할지도 거기 뭐 불국사로 가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서명종을 쓰고 유식종을 표방하는 포항의 원법사가 적절한 곳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그 법당의 종조 전에 지금 원척대사 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상은 우리 여기 한국에서 만든 상이지만 그래서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대사님은 또 만약에 안 되면 사리가 붙으면 사리탑 모조라도 이렇게 제가 또 하나 아이디어가 되는데 그 사리탑이 제법 크잖아요. 대안탑보다 훨씬 더 작지만 지금 여기 사진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이 높이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7, 8m 되지 않습니까? 이런 뭐 전탑이니까 해체해서 다시 이렇게 재조정할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사리탑이라도 모조품이해서 뭐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해서 합작해서 사리탑을 조성해서 모셔오는 방법. 그러나 이제 그 사리를 그러면 모시는 탑이 되려면 사리도 와야 되는데 뭐 일과 정도는 이렇게 분가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모조 사리탑이라도 가능한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존상을 이미 만들어 두신 거죠. 원척법사 대사 존상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글 보니까 우리 유진 이사님 이 글에 보니까 존상이 이미 만들어져서 개광의식을 거치고 호송담 얘기를 31페이지에 이미 하고 계신데 이쪽 그 존상 경주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나 하면 사리도 돌아올 수 있거나 없다면 모조품 사리탑이라도 만들어서 그 사리탑은 뭐 우리 원법사 같이 이렇게 유식종을 표방하는 걸로 모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보고 싶고 그런 계기들이 지금 안중근 의회 얘기도 하셨겠는데 한중 관계가 그래서 뭐 진보 정부하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한미 관계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중근 의사 유해나 참 좋은 아이디어고요. 지금 얘기했던 그 몇몇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그를 계기로 지금 우리 이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좀 더 개방성을 가지고 대굴국기를 더빙해서 만든 것처럼 식민지를 이렇게 일대일로 펼쳐가는 측면도 좋지만 피식민지도 잘 살게 했던 것이 제국주의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피식민지도 잘 살게 한 게 대굴국기의 주제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등 이렇게 그런 정신을 좀 현재 중국 정부도 당나라의 그 개방 정신을 개방성을 좀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의 전환의 계기를 원척 대사에 사리를 좀 보내는 걸로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안중근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안중근 의사 이후에도 그렇게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대국의 모습을 좀 보여서 대국 국기의 9번째, 10번째 우리 중국이 하겠다는 그 프라이드를 좀 실천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레터링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대범한 당태종의 뭐 고종의 척천무의 그런 좀 대범한 모습을 우리 시진핑도 좀 보여주셔가지고 원척대사에 좀 이렇게 사리를 이거는 한중 관계에서 진짜 필요한 거다. 한국을 견제하려고 뭐 미국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계기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원척법사를 매개해서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이 팀에서도 좀 하시고 그리고 뭐 대통령하고 또 시 주석께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물꼬를 트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오늘 회의는 융복합 회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분야를 넘어서서 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제가 1분만 네. 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그 사리를 제가 일부러 얘기는 안 했는데 사리가 뭐 당연히 고생이시니까 사리탑이 있고 사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리가 이미 사리가 사리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된 상황이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마치 조그마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 가능한 유품들은 해외 전시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사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되어 있으면 그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우리 그 여기 규장각도 소유권은 지금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불란서 가지고 있지만 일단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사리가 육안으로 확인되어 있으면 좋은 거고요.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저쪽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어디 설치할 것은 나중에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이게 사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분갈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 확실히 쓰고 그게 하면은 좋은데 홍 본장군 그거 할 때 한 가지 우려가 다들 뭐 알지만 이거 팠는데 뼈가 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사리탑이 누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해체할지 그 여부는 이제 더 중국 정부에서 더 고심을 해야 할 상황이고 있다면 그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제가 우리 양 교수님께 하나 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조금 많이 하네. 10초만. 예. 10초. 예. 아까 우리 그 송복거사의 그 불사리탑, 예, 송복거사의 불사리 탑명에 보면 이제 그 향적사 용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로는 좀 다른 기록에는 향적사 답이 이후든 풍덕사라고 하는 풍덕사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쪽이 원래 이제 답이 됐는데 풍덕산가를 한 번 더 거쳤는데 그 여름에 비가 오고 장마가 돼가지고 사람이 찾을 수도 없고 손대할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송복거사가 다시 지금 대안탑 옆에 기사탑 옆에 척사탑을 모신 거잖아요. 1115년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풍덕사의 그러니까 이제 향적사, 풍덕사 제가 기록에 본 것 같은데 풍덕사를 거쳐서 지금 여기 헌교사까지 온 거로 보이는데 그 풍덕사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기도 하면서요. 그때 이제 풍덕사, 향적사에서 바로 왔는지 거쳐서 왔는지 문제하고 그때 살이 만약에 옮겨왔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헌교사 사리탑 안에 분명히 원척대사의 살인은 있지 않겠느냐. 그때 그쪽에 아마 다시 탑비를 세웠지만 이게 아무도 참배 안 하고 힘드니까 다시 옮겨왔던 곳이 아마 풍덕사, 그러니까 향적사, 풍덕사, 지금 헌교사 이렇게 온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 기록에 보면요. 그 부분에서 살이가 없느냐 걱정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살이는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예, 교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好，这个简单回答一下高教授的这个提问哈。 예. 这个关于舍利的问题哈，这个我觉得我有3点看法啊，我个人的看法。第一个呢，就是中国文化中有一个观点叫入土为安。对，当大师已经葬下的时候，我们尽量不要去打扰他，不要去破坏它。对，这是在中国人文化中是有这样的一个观念的。对，这是第一个。第二个呢，就是它现在呢已经是世界文化遗产。对，也不光是中国的事儿。所以如果说要动它的舍利哈，这可能牵涉到联合国，因为它毕竟是世界文化遗产。对，所以这是第二个。第三个呢，就说是因为它的舍利葬在这儿，据记载，入藏新教寺今年是910周年，这900多年间并没有动它，对，并没有动它，对，也是希望它安好的放在那儿，对，所以我个人的判断来讲哈，就是我们动舍利哈，这个可能性不太大哈，就是还是让大师这个入土为安吧，入土为安。对，从佛教角度来讲，何处不是家乡啊？从佛教角度，对，这是第一个问题，关于舍利的问题。第二个问题就是关于回乡，我们是以什么样的形式？在我的概念中，回乡有3种形式，一种是文化的回乡，实际上我们今天所做的事儿，大师已经开始回乡了，对，他的塔民也过来了，我们这么多的人已经聚在一起来研讨它。包括我们将来可以以圆策法师为纽带，可以举办很多的文化交流活动、研讨会对吧？其实他已经在回乡了，就是我们已经带着他的东西在回乡了。第二就是他的精神的回乡，我们从圆策大师的身上汲取他的精神，让他精神回乡，让他精神的时代价值能够对中韩两国的友好能够做哪些贡献，对吧？能够让我们自己怎么发心去从事这样的工作，所以这是他精神的回乡。其实我就是从多年的愿到现在实践，实际上就是一种发心，也是受了大师的影响，这是精神的回乡。第三，我觉得这是物质载体的回乡，
那么在物质载体这方面，我觉得还是借鉴鉴真相比较合适，就是我们用佛像的方式会比较合适。当然这个佛像呢是准备新做一个，你看到这个就是那个杂志上这个佛像是已经新教寺有的，新教寺有的，新教寺专门有这个供奉这个圆策大师的测试店，这个佛像就在测试店里头，那么我们针对，因为他毕竟要回到家乡去，1000多年没回去了，所以我们从我们内心来讲，我们重新塑造一尊圆策大师的像，会塑得非常好，然后来举行一定的佛教宗教的仪式，赋予它灵魂，然后把这尊像，然后送回到韩国，让它像回来，就象征它的这种他的精神，他的灵魂能够回到家乡省亲。那么这个像呢，有2种方式，一种方式呢，就是直接送给韩国，不拿回去了，让他这个像等于安放他的家乡，这是一个。第二个呢，就说是，当然这要看韩方的意愿了哈。从我们的心里来讲，我们希望直接送给韩方了，让他回到家乡去，对吧？当然这方面需要跟庆州跟方方面面大家征求意见。所以今天研讨会我们也听到了非常好的意见。对，我们回去也商量，因为我们这个前天我们陕西省的副省长专门去调研圆策塔，就代表着我们省政府的重视，那么这次我们研讨会，包括我们大使也致辞了，所以我相信圆策回乡这个事儿会得到中韩很多方面的关注。那么至于就回乡的具体的细节，我们可以研讨，包括比方说送回庆州送到什么地方，我们都可以研讨，因为现在都没有定论，都可以研讨，大家一起来商量。因为它圆策回乡一定是中韩双方的事儿，不是一家的事儿，所以大家可以，我们充分的听取韩方的意见，大家一起接下来商量。那么我们的时间节点，明年是圆策大师这个圆寂的1330周年，那么我们首先会在中国会举办纪念圆策大师的纪念活动，我们希望韩方能够踊跃的参与，大家一起，对吧？如果条件成熟，我们也希望在圆策大师圆寂1330周年的时候，把圆策大师的像回到他的家乡，所以我们目前是这么考虑的。当然这些问题呢，都需要跟韩方一块来商量，所以我们前面也在庆州专门去征求意见，也是这个。简单回答一下高教授。아이고. 저는 제가 최근에 중국하고 외교 안보 군사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인문교류 대화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예, 제가 좀 느낀 바를 한 10분 내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사상 문화 교류도 아주 활발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교류 대화에서 좀 많이 느꼈고요. 특히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 불교는 사실 우리 한중 문화 아니면 이제 문명 간의 어떤 지적 소통의 아주 핵심 특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대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대표적인 이제 사상가로 우리 원측 대사를 이제 매개체로 또 역사적이고 사상적인 차원에서 한중 인문교류의 어떤 정신적 뿌리 또 현대적 의미를 이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원측 대사의 사상적 토대는 무엇일까 보면 저는 아까 상호 이해 또 상대에 대한 존중 또 문화의 다양성 수용하는 어떤 인문 정신 이런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사님 이제 우리 이민자 교수님 저희 다 이제 외교 정치 외교 쪽으로 또 공부하고 또 그러는데요. 보면 저는 원측 대사가 이전에 뭐 문화 외교관 또 인문 외교 3부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게 됩니다. 또 그의 삶 속에서 한중 간의 또 사상적 또 소통의 가능성 또 인문 정신의 힘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한 어떤 인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원측 대사의 어떤 삶과 또 사상은
또 오늘날 그 한중 인문 대화의 어떤 철학적 토양을 제공한다, 토대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한중 인문 교류 대화지만 또 이것이 저희가 뭐 요번이 이제 처음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차례 회의가 계속된다면은 어쩌면 또 새로운 인문 외교, 공공 외교 이런 그 모델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가 사실 그 에이펙 정상회담 한 일주일 전에 열리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회의, 이번 우리 그 교류 대화를 계기로 또 한중 관계에 대한 우리 학계 또 전문가 그룹의 그 활발한 좀 토의가 이루어지고 또 한중 교류가 탄력을 받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확실히 이제 그 시대가 그 한 분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 영역을 넘어서서 융복합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제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원칙 대사를 매개로 사실 우리 중국 쪽에서는 역사 전문가분들 또 그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 또 공공학 외교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이번 회를 어떻게 우리 한측 패널 분들을 준비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귀하게 우리 중국 쪽에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외교 쪽에 아주 전략통으로 이름 높으신 우리 김대식 대사님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안들을 다 아까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규장가 이런 걸 다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한번 또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그 고 교수님도 제가 이제 모셨던 거는 워낙 이 분야에 또 논문도 그 지금 원칙 대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오늘 얘기를 잘해 주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저희가 그 우리 고 교수님의 그 열렬한 그 마음을 저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또 우리 이민자 교수님은 또 정치학적으로 한중 관계를 잘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모셨던 거고 또 우리 이태희 그 우리 박사님도 그 중앙박물관에서 오랫동안 이쪽 그 분야를 하셨고 또 신라 그 연구도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은 가셨지만 우리 그 김경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언론 쪽에서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 상당히 열려 있고 어떤 의견이 한 번에 이렇게 결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 입장들을 잘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의를 통해 우리 중국 분들도 아마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또 한편으로 우리 중국 측 패널 분들의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도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우리도 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그 오랫동안의 그 관심과 애정 사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두 분의 선생님께서 나와서 공연도 하시면 거기에 저는 제가 꼭 그 당나라 시대 제가 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우리 중국 분들의 우리 유 이사장 우리 그 유 이사님 같은 경우 이미 10년 이상이 이 원칙 대사라는 그 인물에 대해 주목하고 계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실천해 오셨다는 게 제가 사실 상당히 감사하고 감동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 사실 다 좋은 말씀 해주신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원래는 준비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뭐 말씀하시고 뭐 이거를 지금 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기보다는 오늘 요 정도 제가 이제 나중에 식사 중에 또 제가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 원칙 대사처럼 한중 사이 원칙 대사 같은 이런 그 상당히 한중 사이에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공외교 차원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재 한중 관계에 상당히 유효하고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에 조금 이상이 있을 때 사실 그런 것이 그대로 민간 차원으로 내려와서 또 많은 어려움이 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어떤 변화의 그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걸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그 동국대 그 대학원생 여러분들도 여기 계셨는데 어떠한 그 오늘은 이제 원칙대사 우리 불교계 큰 어떤 사상가 분을 모시고 지금 회의를 하는 자리지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 완전히 그 학술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다양한 그 시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오늘 회의가 이제 처음이지만 앞으로 우리 류 이사님하고 여러 번 또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소통의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한국과 중국의 그 지혜를 함께 모아서 뭔가 우리가 어떤 현안에 대한 조금 더 현명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임이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한 분 한 분 다 오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아마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원칙 대사님이 아니실까. 한중간에 이렇게 원칙 대사님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아마 흐뭇해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한 말씀 더 하시면 더 이렇게 그 한중간에 더 이렇게 관계가 좋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좀 긴 호흡을 한번 하면서 접근해봐라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원칙 대사님께서는 1330년을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가 조금 더 아주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원칙 대사와 한중 인문 교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